자, 17번째 시간입니다. 첫 자는 고를 조예요. 고르다. 편협되지 않게 두루두루 살펴서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 편애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루고루 도와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르게 살펴본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씨인데 말씀 언에다가 고르게 도와주는 것 중에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여기 부수도 보니까 고를 조의 가장 기본이 좋은 말을 쓰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두루두루 주가 있어요. 두루두루 주는 어떻게 쓴 거냐면요. 이렇게 우리 이제 교실 같으면 선생님이 개간 순시를 쭉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가 이렇게 생긴 글씨가 선비사예요. 요거 위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은 길하다라고 하죠. 좋은 말을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글씨를 고를조라고 그래요. 옛날에도 사람이 많지 않았어도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지린 자에서도 이렇게 평등하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게 중요한 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를조는 말씀원과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그 두루두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다는 두루두루 주자가 있어요. 돌주는 똑같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길한 얘기, 요 속에 들어가는 길할 길자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고를조라고 합니다. 덕목 중에 중용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잡을조. 새떼가 막 울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새가 지금 막 여기서 까까까 이렇게 울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손으로 이리저리 몰아요. 그렇죠? 조종해요.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 우는 새들을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팍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으로 몰 수도 있어요. 이 새들을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잡는다는 뜻이에요. 잡을 조입니다. 잡을 조 이거는 손수의 옆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손수를 좀 간략화한 글씨입니다. 손수를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거 삐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손수처럼 이렇게 이쪽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네모는 우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새가 가장 강조되는 게 입이잖아요. 나무 위에 새를 이리저리 잘 모아서 새를 잡는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저기 뉴질랜드 이쪽에 가면 새들이 날지를 않는 거 보면 그쪽 사람들은 새를 안 잡았나 보죠. 이쪽 동양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이 새를 잘 잡았죠. 꽁도 잡고 잠새도 잡고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조예요. 잡을 조. 그래서 이 조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잡을 조가 새 조자랑 이렇게 형성자가 되나 보죠. 새를 잡았기 때문에. 군사졸이에요. 군사졸. 우리가 그래서 가끔은 군사를 쫄병이라고 하죠. 좀 맨 아래에 있는 사람. 그것은 요즘에 쓰는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가장 밑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쫄병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엄청 기분이 나쁘겠죠? 졸업도 맨 마지막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칠 졸로도 그 뜻이 전이 되어서 쓴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10명의 군사들이라는 뜻으로, 군사는 전쟁에서 갑자기 죽는 일도 있는데 갑자기 죽다, 마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군사가 군사들은 그게 좀 위험한 정말 지금은 좀 존중을 좀 받고 있고 더 받아야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갑자기 죽고 마치다 이런 속뜻이 있어서 졸이라고 했나 봐. 우리가 그래서 졸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졸하다 하면은 죽었다 이런 뜻도 말을 하는 거예요. 졸하다 죽었다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군사 졸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어요. 지금도 군인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요. 오의자에서 이렇게 우리는 간략화한 거예요. 오드의 간략화. 그리고 10명이라는 소리가 있고요. 우리가 또 졸업할 때도 같이 가운을 입잖아요. 유치원도 요즘에는 똑같은 옷을 입어요. 마칠 때는 똑같은 옷을 입게 되는 건데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오의 그리고 여러 사람이라는 뜻에서 두 개만 그렸지만 이 한자에서는 똑같은 글자를 세 개가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 둘,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밑에 10시까지 맞춰져 있는데 맨 아래라는 뜻도 있고요. 또 군사 똑같은 옷을 입은 그러한 무리라는 뜻, 똑같은 옷을 입은 무리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졸업하다, 마치다 이런 여러 똑같은 거지만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전주자입니다. 그래서 회의자이고요. 마칠 종. 아까 비슷하다. 마칠 졸도 있다고 했지만 마칠 종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이잖아요. 이렇게 계절이 계절을 이렇게 쭉 거쳐서 실로 옷감을 짜는 일이 겨울에는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옷감을 짜는 일이 주로 이제 겨울에 옷감도 짜고 이제 여름이나 이런 앞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같은 좀 쉬는 기간에 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에 일이 다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로도 마칠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자가 동자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겨울 동자 이게 겨울동이에요. 겨울동. 겨울동은 이게 아주 발바닥이 보일 정도로 느릿느릿 걸으니까 이게 느릿느릿 걷는다는 발바닥 모양의 걷기예요. 걷는 글자. 그리고 여기는 얼음빙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었다. 아주 느리게 꼴찌로 오는 계절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리고 실처럼 계속 이어진다.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져서 1년이라고 하는 동안 이 일이 걸려서 겨울에 끝난다는 소리에서 실처럼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니은 이렇게 니은처럼 해서 마무리하면 실사 쓰기가 좋습니다. 니은에서 끊고 그리고 이렇게 실의 마무리 한 타래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 동자로 해서 형성자입니다. 씨종이에요. 씨종, 종자. 모판에 벽실을 뿌릴 때에는 물에다 담가서 물에 뜨는 것을 쭉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버리고 무거운 것만 시로 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게 벼화자인데 벼화자는 이렇게 벼 이삭이 있는 모양에다가 나무 목자를 합한 글자잖아요. 벼화예요. 무거울 중자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수레차자가 들어있잖아요. 수레차에 앞뒤로 브레이크를 딱 걸면 얘가 엄청 무거워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때 무거울 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종, 그래서 형성 문자가 됩니다. 중자를 여기서 무거울 중자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그 다음에 차의 바퀴, 그리고 앉는 자리, 그리고 또 바퀴. 이때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뚫고 또 브레이크를 하나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가 2개 있고 아래가 2개 있네요. 획이. 이게 무거울 중자예요. 형성자입니다. 자, 죄를 봅시다.
이 글씨도 참 알고 보면 아주 재밌고 쉬운 글자예요. 이게 법망이라는 뜻이에요. 법망. 그래서 그물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물망. 야, 법망에 걸리는 좋지 않은 일을 우리는 죄라고 말해요. 법망에 걸리는 좋지 않은 일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균형이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똑같지가 않잖아요.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데 뭔가 감추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지 못했잖아요. 바르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한 얘가, 그래서 이게 아닐 삐자예요. 아니다, 틀렸다, 잘못했다, 아닐 삐자를 써서 그러니까 벌이라는 뜻의 죄를 물었어요. 지금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규칙을 어겼어요. 얘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을 빗자입니다. 안을 빗자는 위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요거 긋고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글씨 쓰는 순서는 한글 쓰는 순서와 많이 닮았어요. 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쓰느냐면 하나, 둘, 세 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닫아줘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거부터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그어주면 안을 빗자예요. 아니다, 비.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는 벌을 받는다, 벌이다, 잘못을 할 때, 죄를 지었다 할 때 쓰는 죄예요. 고을주입니다. 고을주, 마을이에요. 이거는 내천이잖아요. 내 사이로 섬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내는 뭐 순천만 할 때 보면 삼각주처럼 굉장히 많은 섬이 있고, 서울도 한강 유변에 뭐 뚝섬이라든지 뭐 난지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큰 바다에 연해 있는 큰 강에는 이렇게 작은 섬들이 만들어진다는 뜻에서 여기도 하나의 고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 이렇게 여주 이렇게 쓸 때 쓰는 고을의 이름이 그렇게 강 옆에 작은 섬으로 만들어졌을 때 쓰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쓰는 순서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쭈루룩 쓰면 돼요. 쓰는 순서는 이렇게 점 이렇게 좀 힘들면 내천자 쓰고 점 또 이렇게 세 개 쓰면 돼요. 어디까지 뭐 이거 이렇게 하다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천자 사이에 섬을 그리면 고을주가 됩니다. 돌주예요. 아까 이게 바로 개간 순시하듯이 돌아서 이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여기 이렇게 둘레주입니다. 둘레주. 둘레를 한 바퀴 이게 걷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니까 우리는 주기적으로 돌주자가 되는 거예요. 돌주. 돌주는 여기에 둘레주부터 씁니다. 이렇게 둘레를 그리고 기자를 넣으면 여기 바깥에 이거 삐쳐나오면 안 돼요. 이게 한자 중에 이게 삐쳐나오지 않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길자를 쓰고, 그리고 여기 시험시험 착을 씁니다. 하나, 둘, 삼자처럼 생겼으면 돼요. 삼자처럼 하고 이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삼자를 이어서 계속 쓰는 글씨가 바로 시험시험 착이에요. 이렇게 해서 둘레 주자를 소리로 삼았습니다. 형성자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